리눅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인베디드 리눅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얼타임 OS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펌웨어 기반에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개발 환경들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시스템의 성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플리케이션 그 메커니즘이라든지 빌드 에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런 성능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아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인베디드 리눅스 등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J링크라든지 아니면 시리얼로 이렇게 콘솔을 보면서 이더넷을 통해서 우리가 리눅스 커널을 다운로딩하고 마운트해서 이런 환경으로 개발을 많이들 합니다. 그 시리얼 같은 경우는 보드레이스 125,200 정도 사용하고 이런 세팅으로 주로 많이들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빌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빌드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인베디드 리눅스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우리는 데스크탑에 있는 리눅스처럼 USB를 이용해 가지고 인베디드 리눅스는 설치용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 골든 USB 키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어플리케이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베디드 시스템은 하드웨어도 다 틀릴 수도 있고요. 메모리 또는 페리페럴, 사용하는 페리페럴들이 모두 다 틀립니다. 최근에는 ARM 기반의 CPU를 많이 개발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밉스라든지 파워PC 등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 우리는 페리페럴 디바이스들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리눅스 개발을 위해서 처음부터 개발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베디드 리눅스를 개발할 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부트스트랩이라든지 컴파일러, 부트로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실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우리가 빌딩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것은 시간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툴체인들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좀 이렇게 불필요한 작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크게 세 가지 빌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욕토, 빌드루트, 오픈투 VRT라는 세 가지 빌드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고 사용을 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욕토는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상관없이 의존적이지 않고 인베디드 및 IoT 제품에 대한 맞춤형 리눅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템플릿, 도구, 방법을 제공하는 오픈 협업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그 복잡성을 감수하면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고요. 그 주요한 특징으로는 특정 타겟 시스템에 대한 맞춤형 배포판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패키지를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개발하는 주로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런 복잡한 종류의 기능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욕토를 풀빌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풀빌드를 한번 해보시면은 하드디스크가 아주 용량이 커가지고 100기가 이상의 용량을 차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토는 약간 좀 빌드 시스템 중에 약간 무거운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욕토 빌드 시스템에 대한 그림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빌드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업스트림 프로젝트, 로컬 프로젝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스 머티리얼로 받아가지고 베타 파일 인풋으로 유저 컨피그레이션, 베타 파일, BSP 컨피그레이션 등의 입력을 받아서 빌드 시스템에서 소스 패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패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이미지 혹은 패키지들을 이렇게 생성해 내는 구조로 욕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빌드 시스템 중에 오픈WRT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고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WRT는 다양한 인베디드 기기를 위한 리눅스 배포판 중에 하나입니다. 2004 년에 링스시스라는 유무선 공유기를 최초로 해 가지고 WRT54라는 모델에 최초로 인제 오픈WRT가 탑재되어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들, 그 라우터라든지 뭐 스위치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아주 잘 맞는 빌드 시스템이 될 거고요. 고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패키지가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드 시스템에 비해서 풋프린트가 굉장히 적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풀빌드 등 빌드를 해 보시면은 아주 용량이 작고요. 아주 가볍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웹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패키지 관리가 가능해서 아주 요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단점이라 하면은 이게 한글판에 대한 것들이 좀 없습니다. 요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2005 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됐고요. 빌드루트는 좀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대부분의 파괴 시스템을 위한 컴파일러,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인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을 구동해서 사용하기 쉬운 그 빌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오픈 소스 중에 하나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오픈WRT와 같이 풋프린트가 아주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빌드 후에는 우리가 루트 파일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이게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펌웨어 제너레이터하고 루트에서는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 좀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빌드 시스템에서는 기반으로 이제 뭔가 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빌드 시스템 중에 보통은 주로 빌드루트를 사용하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중에 보통 빌드루트 시스템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왜 빌드루트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냐면은 요런 장단점들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고 사용하기 편한 것에 빌드루트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사실 그 대부분의 내장형 인베디드 리눅스 프로젝트는 어떤 복잡한 빌드 시스템 피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제 단지 특정 타겟을 맞는 시스템을 빌드하고 이미지를 주로 만드는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빌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빌드 시스템이 아주 복잡함보다는 간단한 것들이 좋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빌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주 복잡한 빌드 시스템을 배우려 하는 것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작업을 할애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막대한 오버헤드들이 있기 때문에 빌드로드를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추천을 많이들 해 드립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빌드 시스템 중에 빌드루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빌드루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빌드루트 메커니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닐라 빌드루트, 바닐라 커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닐라 커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리눅스 커널 배포판 중에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중에서 아주 안정화된 커널을 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닐라 빌드루트에 해당되는 링크들은 이러한 링크들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요 과정들을 살펴보시면은 바닐라 빌드루트를 다운받기 위해서 GitHub 쪽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체크아웃을 해 줬고요. 그리고 솜 A5D227 솜이라는 보드에 맞는 컨피규레이션들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들을 파일을 썼고, 그리고 리눅스 커널 혹은 빌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make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드루트는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칩 빌드루트는 요러한 링크들로 가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어
날짜 형태로 해 가지고 안정화된 버전들을 요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드루트에서 컨피그레이션 및 빌드 엔진은 일반적으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리눅스하고 유사하게 kconfig 혹은 makefile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config-in 파일, 그리고 mk 파일, 그리고 각종 패키지 mk 파일 요런 것들로 혼합해서 빌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이라든지 이런 옵션들을 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서 빌드가 되게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빌드루트가 빌드가 되어서 실제로 생성되는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요런 디렉토리 생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디렉토리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지만은 빌드 디렉토리에는 컴파일된 소스 코드가 위치를 하고요. 호스트 디렉토리에는 개발에 필수적인 툴체인 파일들, 그리고 이미지 디렉토리에는 특정 타겟을 위한 데이터 파일들, Z 이미지라든지 루트 파일 시스템, 그리고 DTP 파일들이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스태깅 디렉토리에는 타겟 라이브러리 그리고 헤더들이 심볼릭 링크 형태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디렉토리에는 타겟 파일 시스템에 대한 아주 기본 예제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빌드루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빌드루트를 사용할 때 좀 유용한 명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유틸리티들이 있겠지만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우리가 빌드 과정을 좀 통계를 좀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빌드 타임을 분석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make graph build라는 명령으로 요런 식으로 빌드를 해 주면은 우리가 빌드 시간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일종의 원 형태로 파이 형태로 요렇게 해 가지고 어떤 패키지에서 빌드 시간이 얼마만큼 오는지 요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파일 시스템 통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웨어 설계를 최적화할 때 아주 유용한 어떤 유틸리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make graph size라는 명령으로 요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앞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어떤 타겟 그 파일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PDF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욕토라든지 빌드루트 등은 풀빌드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실제로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빌드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는 이제 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발 중에 어떤 빌드 타임을 단축하는데 컴파일러 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면은 캐시를 사용할 때 make cache status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 빌드를 할 때 리커시브한 이런 회귀 검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캐시를 사용으로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빌드를 해 보시면은 캐시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타임이 아주 오래는 걸리는 어떤 빌드 시스템을 컴파일할 일이 있으시면은 이러한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빌드 시간들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빌드루트에 대한 데모를 마이크로칩 빌드루트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들을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이런 NPU 기반의 리눅스 개발자들을 위해서 리눅스 포럼이라는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각각의 어떤 NPU 프로세서에 따라서 여러 개의 어떤 욕토라든지 빌드도 각각의 빌드 시스템 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자들이 컴파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오른쪽 메뉴에서 보시면은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 툴이라든지 우리가 부트스트랩, 유부트, 리눅스 커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오픈 소스 솔루션들 그리고 각각의 타겟에 맞는 어떤 빌드 패키지 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요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예제에서 사용할 타겟 보드는 SAM A5D227 솜이라는 보드고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구매도 할 수 있고 데이터 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A5D2 솜이라는 보드는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A5D227 솜에 대한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리눅스 보스한 페이지로 들어가서 왼쪽 메뉴에 보시면 보드 메뉴 밑에 솜 EK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욕토 혹은 빌드루트, 오픈WRT 세 가지 종류의 빌드 시스템을 이미 프리빌드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물론 이제 풀로 소스 코드를 받아서 빌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미리 빌드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라이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예제들을 이렇게 구동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욕토, 빌드루트, 오프트WRT 세 가지 빌드 시스템에 대한 예제들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빌드루트 시스템으로 빌드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SD카드로 이렇게 라이팅을 해보면은 다음 장에 보이시는 그런 예제들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BZ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SD카드로 우리가 보통 라이팅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우리가 에처라는 유틸리티 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SD카드로 라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처라는 프로그램은 이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에처는 많이들 사용을 해 보셨겠지만은 타사뿐만 아니라 법령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소위 인베디드 시스템, 그러니까 크로스 환경에서 이미지를 SD카드나 USB로 라이팅할 때 사용하는 우리가 툴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처를 인스톨 해가지고 이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SD카드를 놓고 이렇게 라이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라이팅이 완료가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SAM A5D2 솜보드에 SD카드를 꽂고 리셋을 시키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빌드루트 시스템이 콘솔 쪽으로 리눅스 부팅 과정과 함께 부팅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강하시는 분들이 솜보드라든지 보드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러한 라이팅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실제로 부팅이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빌드루트가 실제로 부팅되는 거를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한 SD카드를 라이팅을 하고 빌드루트 라이팅하고 SD카드를 꽂고 부팅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콘솔 쪽으로 이렇게 빌드루트가 실제로 부팅이 되면서 부트스트랩, 유보트, 커널을 로딩을 하면서 이렇게 부팅이 되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팅이 다 되면은 요렇게 리눅스 커널 프롬프트가 이렇게 뜨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런 빌드루트 데모들을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